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자료는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자녀 성장 가이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린 성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선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후천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때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사실은 이 영양과 운동과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참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애를 제대로 잘 키우고 싶다면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그 성장을 하려면은요,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장 호르몬. 근데 이 성장 호르몬 어디서 분비되느냐면 뇌에 보면은요, 뇌 하수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뇌 하수체에서 여기 있죠? 여기 뇌 하수체인데, 요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어디 작용을 하느냐면 지방 조직,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뭐 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성장판이겠죠. 그러니까 큰 애들한테는 성장판에서 가장 많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끝난 시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제 지방 조직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성장 호르몬이요 간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은 인슐린하고 비슷한 호르몬이 좀 어려워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그래가지고 IGF-1 이런 게 있어요. IGF-1, IGF-2 하는 게 있는데 이 IGF-1 하는 게 간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 IGF-1이 사실은 본격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뇌에서 분비되는 뇌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간에서 분비되는 IGF-1 하는 어떤 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운동,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운동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무기력이나 스트레스나 질병은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그렐린 가는 게 뭐냐면요.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하면 식욕 자극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뚱뚱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 호르몬 자체는 뚱뚱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키를 키우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렐린이나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당과 지방산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면요. 당뇨도 예방이 되고 뚱뚱한 게 결국 뭐냐면은 그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렐린 가는 게 있고 렙틴 가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사실은 이제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렙틴 분비가 잘 돼야 되겠죠. 렙틴 분비가 잘 돼야 되고요. 그렐린 분비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 자극 호르몬, 자극 요인에는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첫 번째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잘 해야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 잘 된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저하는 요인은 뭐냐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질병을 많이 얻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이제 금방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성장 호르몬은 이 뇌에서 분비하는 뇌 호르몬인데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분비하는 호르몬을 가지고 소마토트로핀, 내가 성장 호르몬이라 인간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은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드는 호르몬을 그냥 성장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 키를 키우는 시기에는요. 성장판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키를 키우는데 포커스를 맞췄겠죠. 그리고 뼈, 근육 이런 걸 키우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운동, 영양, 수면 뭐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는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는 거고
그래서 운동, 영양, 수면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성장이 끝난 시기에 성장 호르몬의 역할은 뭐냐면요.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뚱뚱한 거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근육량이 감소해 근감소증이라는 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요. 성장 호르몬은 뇌기능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기능. 그 다음에 상처 치유 능력이라든지 어떤 뼈 건강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 성장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만드는 호르몬을 뭐라 그래요? 인간 성장 호르몬, 소마토트로핀이라고 그러고요. 합성하는 성장 호르몬을 합성 성장 호르몬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언제 분비가 많이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 깊은 잠에 들 때. 그죠? 그래서 잠에 들고 나서 보통은 몇 시간 후에? 한 3시간쯤 후에, 그죠? 그래서 새벽 한 2시쯤 이제 피크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딥슬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깊은 잠일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제일 많이 돼요. 그런데 또 언제 분비가 되느냐 하면 식사하고 나서 3시간쯤 더 분비가 많이 돼요. 식사하고 3시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또 분비가 많이 돼요. 그 다음 언제냐면 취침하고 90분쯤 후에 또 피크가 한번 와요. 그래서 이 4번 정도의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이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면 시간은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90분쯤 후에 분비가 많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 보면 피크 타임은 수면 시간 이제 2시간에서 3시간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은 잠일 때 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요. 운동하고 여기 보시면 30에서 40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한 30에서 40분쯤 지났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또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30분쯤 후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피크 타임이 되면 운동하고 나서요. 키를 키우려면 뭐 하냐면은 한 2시간쯤, 한 1에서 2시간쯤 안에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키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요 키입니다. 운동하고 30분 후에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그 사이에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하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면은 아까 했지만은요. 수면 후 2시간에서 한 3시간쯤 이때 피크 타임이다. 아시겠죠? 피크 타임이 이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90분쯤 1시간 반 후에도 나오지만 2시간에서 한 3시간쯤 후에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확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는요. 이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한 운동이 맥시멈에 한 75% 정도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해 줄 때 운동할 때는 안정시보다 최대 25배까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뭐겠어요? 성장판에 자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스트레칭, 그 다음에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그죠? 그 다음에 축구, 농구, 테니스, 줄넘기, 탁구, 배드민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만약 애가 할 때는요. 이런 걸 막 강요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는 게 기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프레셔를 가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수면이에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 핸드폰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자, 신생아기에는요. 14시간에서 7시간 자요. 그리고 노인들도 하루 7시에서 8시 정도 자라고 돼 있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이름 못 자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6시간 정도 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자야 되는데 특히 큰 10대들요. 14세 정도 되면은 8시간 정도를 자라고 돼 있어요. 10시간. 못 자잖아.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장기 초등학교 3학년에서 3명 중에 1명이 수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 대답하는 4분의 수면 시간이 보면 여기에 9에서 11시간인데 그게 못 잔다. 왜 못 자느냐? 연구해 보니까 1번이 공부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부한다고 못 자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게임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시청이라든지 인터넷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못 보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요, 우리 애를 키우고 싶으면 참 이렇게 깊은 수면에 이렇게 길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이 성장에 전문가가 이야기한 세 가지 조건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면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보세요. 잘 자는 거는요. 잘 자면서 성장하는 분비가 많이 되죠. 뭐 성장하는 분비가 되면 성장이 많이 되죠. 뇌 건강이 좋죠. 면역 세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또 잘 놀죠. 잘 놀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는 거는요. 운동 그 자체가 성장 분비를 많이 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게 면역을 높여주죠. 스트레스가 떨어지죠. 그럼 밤에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죠. 뭐 영양이 높아지죠. 성장이 잘 되겠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두뇌 건강 좋아지죠. 결국 뭐냐면요. 잘 자고 잘 놀고 잘 먹는 거는요. 서로 시너지를 하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6세 아동한테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IQ가 10이나 증가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애를 많이 잘 재워야 되겠죠. 저도 우리 애를 좀 잘 재워야겠다 싶은 생각, 이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면이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까 했지만 수면을 잠을 못 자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 비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잠을 못 자면은 살쪄요. 그리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잠을 못 자면은요. 당뇨가 생겨요. 근데 애들이 소아당뇨는 1형 당뇨라고 그러잖아.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잠을 못 자게 되면요. 2형 당뇨, 즉 성인의 당뇨가 생겨요. 젊은 나이에 애가 어떻게 못 자니까 비만 되죠. 비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성인으로 이야기하면 대사증후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과 식욕과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되면서 뇌기능도 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그렐린이라는 식욕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서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뇨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인으로 가서 결국은 2형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혹시 아세요? 대사증후군은요. 성인들이 주로 1번 배가 나온다. 그죠? 그럼 배가 나오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당뇨가 생긴다. 그 다음에 지방. 그래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특히 LDL은 높아지고 HDL은 낮아진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대사증후군이 결국은 뭐예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또 떨어뜨리는 거고. 결국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어린이 수면을 못 자게 되면 이런 대사증후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2형 당뇨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부족이 결국은 청소년 비만이 되고 청소년 비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금방 제가 이야기했듯이요.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재워야 되겠죠. 잘 재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로요. 생후 3개월부터 수면 교육을 시켜라. 이 말은 뭐냐면 애가 3개월짜리 애가 교육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부모 교육시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여러분이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잘 재우셔야 되고 여러분도 잘 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자려면 애가 잘 자려면 어떻게 돼요? 푹 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먼저 낮에 햇빛을 보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움직이면 또 거기 성장 분비가 많이 되죠. 그러면 밤에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더 잘 자게 되겠죠. 그리고 잘 때도 어떻게 해요? 적절한 온도, 너무 더우면 안 돼요. 18도에서 23도. 또 습도는 뭐예요? 자다 깼을 때 기침이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건조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습해도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침실방은 어떻게 해요? 조도를 낮춰야 되겠죠. 가능하면 캄캄하게. 그죠? 좀 심하게는 뭐예요? 그 암막 커튼 같은 걸 하든지 해서 절대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이런 거 못하게 해서 아주 푹 잘 수 있도록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애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면 환경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잘 자려면 첫 번째,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평일이나 휴일이나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깨어나야 돼요. 우리 보통 휴일 되면 어떻게 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죠.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마지막 식사는 충분히 하되 잠자기 거의 한 6시간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는 피해야 되고요.
침실은 가능하면 어둡게 하고요. 방온을 24도보다 낮게 해야 되고요. 이중요. 애들은 침실을 벌 받지 않는 곳으로 사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 제일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TV나 핸드폰 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가 문제냐면요.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실내에 있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애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요. 우리 애를 정말 건강하게 키우려면 잠도 충분히 자야 되지만 밖으로 나가게 해서 운동을 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애들, 어린애들. 그죠? 그래서 이 비대면 코로나가 사실 그 애들한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이야기하고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신체 활동이 평균 30% 미만이 55%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전보다 지금 24.4%가 더 증가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애들 활동량을 늘리는 거를 그죠? 엄마 아빠가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도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애가 태어나고 생후 천일까지. 천일 아시죠? 그러니까 만 3살까지 이때의 그 성장이 정말 평생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일까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돼 있죠. 그 다음에 생애 초반 15년의 영양과 생활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아까 도화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장기에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이동이 그 가능한 시기부터 청소년 대급성장기까지 이때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많이 놀고 가장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잘 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은 아시다시피 초기에 그죠? 급성장이 일어나고 나서 천천히 성장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급성장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초기는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제2사춘기를 우리가 사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급성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급성장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5학년에서 중학교 한 1학년 그죠? 그다음에 그 남자애들은 뭐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한 3학년, 초등학교 1학년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 평균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장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급성장기를 대비해서 미리 영양관리나 수면관리나 이런 운동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는 애들도 있지만 일찍 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그걸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 통계를 보면은요. 2000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해 보면은 키는 성장했어요. 0.2 정도 성장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시기에 성장하는 게 그래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하는 걸 보면 줄어든다. 이 말은 뭐예요? 애가 지금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큰다는 거예요. 6학년 전에 다 커버린다는 거고. 남자애도 마찬가지죠. 남자애도 지금 보면 0.7 정도 증가했는데 중학교 이후에 큰 거는 보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애들이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한 1년 이상 더 당겨진 것 같아요. 이 성조숙증 이야기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애가 더 빨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관리를 어떤 특정 시점에 준비해가지고 해주면 안 되고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미리 운동하는 습관, 숙면하는 습관, 영양 공급하는 습관 이런 걸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급성장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게 뭐죠? 성조숙증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의 위험 요소를 빨리 발견하고 아시다시피 그죠? 성조숙증의 원인은 뭐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이 이 환경 호르몬이 내 몸에서 지방 조직에 축적이 돼 있다가 이 독소가 결국 뭐예요? 여성 호르몬 역할을 막 하다 보니까 성조숙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예방해 줘야 되고 독소를 못 들어오게 하고 밖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맞는다는 등 아니면 뭐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 이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양 어떤 관리에서 어떻게 애가 좋은 어떤 영양소를 먹도록 해주느냐 이게 키라는 거지. 그래서
성장기 영양이 중요한 거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에다가 단백질 중요하겠죠. 성장에. 그 외에도 뭐예요? 면역을 위해서 유산균, 그다음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뇌 건강을 위해서, 뇌 건강을 위해서 DHA, 오메가3 그죠? 중요하겠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요건 성장이고 이게 면역이고 이 두뇌 눈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 그죠?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요번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린이 성장기에 이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애들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잘 없어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데 애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하는 준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디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성적과 학원, 그 외에도 뭐 외모, 건강, 생각보다 우리보다가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조금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가 하는 말을요. 그냥 받아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구나라고 해 끄덕끄덕거리면서 비판해서 들어주세요. 애는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두 번째, 작은 일도 아이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세 번째, 조그마한 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애 비판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면 반성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도 칭찬해주고 작은 일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놀이를 해가지고요. 애하고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라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뭔가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들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저렇게 울게 하라. 우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가 힘든지 물어보라. 솔직하게 물어보라. 그 다음 자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보여주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애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시만요. 자, 두 번째는요. 요거하고 뭐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포인트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1부는 주로 뭐에서 말씀드렸어요? 수면과 영양과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2부는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사실은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는 안 아프게 하는 거죠. 그죠? 아프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잘 성장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양적으로 이야기해서 한국영양학에서는요.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거는요. 제대로 알고 정량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곡물류죠.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밥이나 국수나 빵이나 뭐 시리얼이나 감자나 고구마. 우리나라는 주로 뭐 밥이나 국수 종류겠죠. 그래서 이 해당 식품 한 가지를 정규 식사를 해가지고 섭취를 이건 잘해요. 사실은. 그래서 잘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점점 줄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오거는 줄어요. 두 번째는요. 단백질이나 오메가3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콩류, 그죠? 달걀군 이런 거를 하루에 1, 2종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 속에서 우리가 단백질, 그죠? 단백질은 어디 중요하죠? 근육이라든지 신체 조직이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성장기 정말 중요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라든지 생선에 주로 뭐가 많이 들어서 오메가3와 레시틴이 들어있죠. 레시틴은 뭐냐면 오메가3 DHA가 뇌에 많이 있는 게 레시틴이에요. 뇌신경 발달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등푸른 생선을 먹여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레시틴,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뇌신경과 발달에 중요하고 눈에 중요해요. 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채소류죠. 사실 채소류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은 재석 봐버리고 그러면 잠시만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비타민, 특히 왜 비타민 B군. B군은 사실은 뭐냐면 에너지 대사거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고 여기 보면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비타민 B2는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B6는요 단백질 대사예요. 그래서 단백질 대사는 우리 몸에 어떤 효소나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죠? 만성질환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 이런 거 없애는 게 좀 더 비타민 B6예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비타민 C는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제죠. 그래서 애들도 항산화, 몸이 산성화되면 만성질환을 유발하니까 그런 걸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 면역 미네랄이잖아요. 아연, 그죠? 철분도 면역 미네랄이고 또 뭐예요?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산소 운반이 절대 필요한 거죠. 빈혈 예방,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구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전부 다 이 뭐예요? 채소로 과일로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 사람들 관심 갖는 게 뭐예요? 기성장애잖아요. 우리 애를 조인성이나 아니 우리 딸내미를 서린애처럼 키우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어린이 성장은 눈으로만으로 이렇게 우리 확인되는 거는요. 뼈가 크고 키가 크고 피부 조직이 넓고 근육이 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장이라는 거는요.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내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신체 내부 조직,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조직의 성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키 성장은 바로 이 신체 모든 조직의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뼈 성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죠? 뼈의 대부분은 칼슘이죠. 그 다음에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건 비타민 D인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칼슘은 우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인은 우리가 어디에 뭐 과자라든지 이런 데 너무 인스턴트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는 너무 과다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은 늘려야 되고요. 인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 비타민 D에 대한 요즘 제가 강의를 할 때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면역 비타민이에요. 강력한 면역 비타민이라서 비타민 D는요. 성장기 어린이나 그다음에 나이 든 우리나 모든 사람이 꼭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간 여유가 되면 비타민 D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비타민 D 꼭 먹어야 된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뼈 성장을 위해서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조직이고 그리고 이 근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시 단백질이잖아요. 물론 단백질은 우리 피부 조직이나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면서 효소나 호르몬이나 그죠? 어마어마한 많은 기관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섭취량은 아시죠? 보통은 뭐예요? 자기 몸무게 그람 수만큼 하면 되지만 성장기나 노인들 같으면 1.2에서 1.5 정도를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는 이 단백질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지방이나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비타민, 미네랄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아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체적이 증가하면서 이제 혈액량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이거에 맞춰주지 않으면 바로 뭐가 생긴다?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빈혈하고 관련된 거는 아시다시피 미네랄 중에서는 철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6번, 9번, 12번. 여기 보면 엽산, 그 다음에 엽산은 비타민 9번이거든요. 6번, 9번, 12번이 빈혈을 유발해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게 사실은 이 혈구세포를 만들어주는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런 애들이 요즘요 의외로 빈혈이 많아요. 애가 성장 안 하잖아요. 빈혈이 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빈혈을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여자애들은요 생리가 있고 이러면은요 빈혈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은 검사도 쉽고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이 된다. 이 말은 신체 내 대사 과정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성장애는 칼슘과 같은 이 특정 영양소만 중요하다. 아니, 반드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뭐 정말 많죠.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먹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편식이 너무 심한 애들이 그래서 사실 편식도 심하지만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걸 제대로 공부를 못 해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미식과 같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식품 구성원 중에서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단백질, 칼슘,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우유나 유제품은 하루에 한 2번 정도 먹으라고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식품을 골고루 드는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자, 그런데요. 이거예요. 유지류와 당류, 이 뭐냐면요. 액체나 고체 상태로 된 기름. 다시 뭐예요, 이게? 포화지방이죠. 당류는요. 포도당, 과당 등 먹으면 단 거죠. 이 좀 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유지류와 당류는요. 우리가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를 통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거지. 이거잖아요. 치킨, 탄산음료, 과자나 초콜릿, 컵라면. 그죠? 라면과 어떤 컵라면 이거 보세요. 하루에 먹는다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다는 게 50%가 넘잖아요. 과일은 거의 안 먹어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당류와 그다음에 뭐라고 해서 그 기름이죠. 유지류 이거는 애들 섭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으로는 가능하면 줄여라. 안 먹으면 좋겠죠. 정말. 그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그다음에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어린이들은요. 아침을 안 걸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균형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간식을 먹는데 이제 뭘 먹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 칼로리는 물론 조절해야 되지만요. 애들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아침을 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냐 배가 고프면 다음 기회에 폭식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 폭식 때문에 잉여 열량은 체내 촉촉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 소화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비만을 예방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잘 지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요. 엄마 아빠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죠. 키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뉴트리라이트에는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비타민 미네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H에 들는 오메가3가 있고요. 오메가 젤리. 그 다음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 유산균을 포함하는 면역 유산균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은요. 13종류의 비타민하고 5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어린이형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요즘은 하루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씹어 드시면 추어물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맛도 좋아요. 맛도 좋고 가격도 많이 할인 다운돼 가지고 경제적이고 한 입에 쏙 넣고 먹어보면 맛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애들도 좋아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아시다시피 아메는요 철저하게 천연 유기농 들어있고 그죠? 뭡니까 이제 인공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줄였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키겠죠. 그래서 추업을 타임을 돼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K를 포함해서 항산화 영양소, 특히 셀레니움과 같은 이런 게 들어있고요.
28가지 파이토칼라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반드시 먹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을 위해서 근육과 신체 조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인데 요 뉴트리베리 단백질은요 20종류의 아미노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 뭡니까 시내에 보면은 아미노산을 몇 개만 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20종류의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요 이 아미노산 20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20종류의 필수, 불필수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100% 대두단백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이라서 그죠 몸에 산성을 안 일으키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위에다 추가적으로 칼슘, 비타민 D와 같은 부원료까지 넣어놨기 때문에요. 맛도 좋아요. 그래서 애들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단백질, 성장과 면역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칼슘이에요. 그래서 애들용은 이제 추업을 칼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씹어 먹는 건데 맛이 좋아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 다 들어있는 거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뼈와 치아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 추업을 칼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뇌 건강과 혈액순환 그 다음에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메가3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오메가 젤리예요. 그래서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 너무 좋아요. 하루에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6알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러면 충분히 DHA, EPA, 그 다음에 비타민 C와 비타민 E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필요한 게 그런 거죠. 오메가3 젤리 타입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제 오메가3 기준보다가 최대 50배를 강화시켰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암에 이제 성인 유산균도 있습니다만은요. 애들 유산균은요. 유산균에다가 면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넣느냐면은 아연을 넣어놨는 거예요. 유산균 플러스 아연에다가 또 면역에 도움 주기 위해서 비타민 C까지 넣은 제품이 바로 이뮤니티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건 하루에 한 포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또 먹어보면 샤베트 향이 약간 사르륵 녹는 맛도 좋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아주 딱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죠? 3중 그죠? 방어 기능이죠. 그래서 장에도 유산균 장에 좋고 면역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아연 그 다음 유해산소부터 환경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C까지 넣은 제품이 이뮤니티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이 존 노크라는 이 사람 정치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애는 백지와 같아서요. 어떤 인물로든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엄마, 그 부모님의 어떤 뭐야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애를 내가 디자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애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를 건강하게 그다음에 머리 똑똑한 애로 그죠? 그런 애로 우리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지와 같은 우리 아이 생애 주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을 우리 아미 뉴트리아트를 통해서 해주면 아마 애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 건강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할까 했는데 요번에 본사에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서 제가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